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만 잔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33번째 시간으로 남제의 회고록 10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제의 회고록 10. 민기식. 동창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문주 이야기를 하는데 폭장주를 들며 위하여 하고 외치는 무주 이야기면 몰라도 어떻게 민기식 육군대장이 거론되느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민대장의 인간사에 대한 접근, 세상을 보는 눈등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찬탄할 만한 것이어서 여기서 다뤄보려는 것이다. 한 번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민장군을 초청하여 지휘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단다. 그때 민장군 학생들이 왜 군인이 되었느냐고 묻자 이와 같이 솔직히 말했다. 민기식 1921에서 1998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육군참모총장과 제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할 일이 없어 국방경비대에 입대 만주서 건국대학 만주 최고의 대학이다를 다니다 학도부행을 갔다 해방으로 귀국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일이 마땅하지 않더군. 그래서 국방경비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때 밑에 쪽지가 올랐다. 장군님,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이다. 국가방위의 사명감을 갖고 애국적 정열에서 운운했어야만 하지 않을까. 민장군 다음과 같이 이었다. 여러분들은 나와는 달라. 나는 부모님들이 애써 돈을 대주어 대학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국가가 먹이고 입히면서 대학 과정인 육사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 여러분은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쳐야지. 얼마 전 국방장관을 지낸 최영희 예비역 육군대장과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민장군에 대한 회고가 나오니 최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6.25 때 민장군과 나는 이적 사단의 사단장으로 있었지. 그래서 잘 아는데 그때 민장군 사단에서 특공대를 조직하여 민장군이 그들을 환송하게 되었어. 적진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민장군은 도열한 특공대원들 앞에 서서 모두에게 골타리를 깔아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불화를 만져보고는 됐다고 끝내는 거야. 일리 있는 일이지. 죽을지도 모르는 길에 겁이 났으면 바싹 오그라들었을 테고 겁이 안 났으면 늘어졌을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본 거야. 그 민장군의 술 마시는 법도 걸작이어서 신당동 집의 지하실 홀에서의 파티에서는 의뢰의 양은 양동이에 가득 진토닉을 만들고 국자로 떠서 컵에 권한다. 호골스러운 음주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때이다. 예의 지하실 파티에는 공화당 의원 몇 고위 관료 그리고 일본 특파원 4~5명이 참석했었다. 민장군의 건국대 동기생이 그때 동경신문의 지필이어서 그런 연줄로 일본 특파원들에게 가끔 술을 내게 된 것이다. 술이 여지간히 취하자 일본 기자들은 민장군에게 집요하게 핵 문제를 지지하리한다. 육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지냈고 박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니 그럴 일이다. 민장군은 끝까지 질문을 피하기만 하였다. 그러다 마지막 판에 이렇게 일본 기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박 대통령 나빠. 왜 자기 혼자 평생 대통령 하려 해? 그래,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겠느냐? 북경하고 동경이야. 우리가 미쳤다고 동격을 향해 핵을 겨누어 마침 내가 고교 10년 후배에서 술자리에 자주 끼었다. 또 한 번은 비슷한 자리로 유신말기인데 술에 취한 민장군은 일본 기자들 앞에 박 대통령 나빠. 왜 자기 혼자 대통령 하려 해? 개헌하라는 김영삼 씨 이야기가 맞아 하는 게 아닌가. 그때는 개헌 소리만 하여도 끌려갈 때다. 더구나 그는 공화당 의원이 아닌가. 마침 나도 언론계이고 특파원들도 안면이 있었던 터라 나는 여러분들 너구리 중에 노예한 묵은 너구리인 민장군이 여러분 마음 떠보느라고 그러는 것이니 기사화하지 마시오 라고 하여 넘겼다. 그러나 며칠 후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여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최저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직 육군참모총장 덕에 구속은 면하고 지중일로 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는 서약서를 박 대통령 앞에 앞으로 쓰고 불려놨다고 한다.
민장군은 천재에 가까운 기재라 할 것이다. 청주고교 3천재론을 자가 발전한 것도 기발하다. 자기는 제1천재로 먼저 꼽는다. 그리고 제2천재로 청간 후 제3천재는 가끔 바뀌지만 대개는 남제이라고 말한다. 자기 PR의 그 이상 없는 선전술이다. 동창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내가 이른바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고 유명해진 사건에서 육군의 하나의 장성들과 술잔을 던지며 다툰 일이 있다. 그때 책임을 지고 작전당한 한 장군이 일선을 시찰간 민장군에게 국회의원과 육군소장과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하고 물었단다. 야, 이 사람아, 사과와 배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과일인가 묻는 것과 같이 그게 무슨 질문인가? 민장군의 답변은 재치가 번쩍인다. 특히 나나 사업하는 오원균 사장 등 동문 후배들과 어울리면 죽이 맞아 끝날 줄 모르고 마셔댄다. 가끔 위를 버려서 쉬기도 하지만 양주를 마시는 것을 단념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아주 오래전에 그를 고등학교의 서울 동문회장에 추대하였다. 그랬더니 그 첫인사가 모든 동문을 실망시켰다. 나는 감동하였지만 말이다. 여러분, 동문회는 너무 잘 되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일찍이 일본으로 만주로 많이 돌아다녀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거기서 무슨 학교다요. 동창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동창이란 명분화 발행해서 동창들이 어디 있겠거니 하고 알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요시오카 다다오 한국을 사랑했던 추악한 일본인. 마이니치 특파원으로 60년대 후반 서울 부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특파원으로 요시오카 다다오 씨가 부임한 것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직후였다. 마침 조선일보 방호영 상무 현 회장과 간부들을 집에 초청하는 기회에 조선일보와 제휴관계에 있던 마이니치의 요시오카 특파원도 함께 불렀다. 벤 자동차에 여러 타고 가는데 조덕성 논술위원이 요시오카를 처음 보고 그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한다. 정치부 차장이던 나는 요시오카가 한국말을 배우고 왔으니 조심하라고 조대감의 옆구리를 찔렀다. 술자리가 거나해진 다음 요시오카는 조대감을 향하여 논술위원이라는 것은 신문기자의 파장같은 종착역이라고 슬며시 반격을 했다. 요시오카는 유명한 언론인 신상초 씨와 일본 동경제국대학의 비슷한 연배인 학생으로 있다가 학대부병으로 중국에 갔고 전쟁이 끝날 때는 해병대 장교로 해남도까지 가 있었다 한다. 거기서 일본 농촌 출신의 무학력의 한 병사가 오석을 온통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누벼 있고 교육하면 조그만 농토라도 장만하겠다고 희망에 들던 모습을 보았다 한다. 장교이기에 패진이 임박했음을 한 요시오카는 무엇보다도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요시오카를 나는 추악한 일본어로 이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에 소개했다. 유진 버딕이 쓴 추악한 미국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동남아 풍습에 빠져들어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미국인을 반어법으로 추악한 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추장, 된장, 낙지볶음까지 좋아했던 추악한 일본인. 요시오카는 한국 음식만 먹었다. 고추장, 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맵기로 유명한 서린동의 낙지볶음도 땀을 뻘끗뻘 흘려가며 좋다고 먹으러 다녔다. 술안주로 대포집으로 서입동에 있던 명월렌집, 세종로 기퉁이 골목에 있던 도라지 위스키 시험장 등을 즐겨 찾았다. 도라지 위스키 시험장은 해방전 판을 유승기에 트는 것을 특색으로 하였다. 날 가지자 판에 금이 가서 어떤 때는 돌아 하다가 손으로 건드려주면 간다고 넘어가기도 하였다. 조그만 잔으로 한 잔 홀짝하면 박가분을 바른 듯한 여자가 성냥개비 하나를 세매 보탠다. 그는 그 집을 그렇게 좋아했다. 명동 뒷골목을 뒤져 해방전 판을 사다가 주기도 하면서. 서울 특파원 다음에는 뉴델리, 모스크바 특파원도 했는데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한국 라면을 영국에서 사가지고 타시켄트의 고려인 콜호즈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를 때 고려인들은 노방초 신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것이 조선 고유의 노래며 곡이라고 고집을 부렸단다. 나는 이 세상의 마른 갈대다 똑같이 너도 마른 갈대다로 시작되는 도네가와 노우다라고 해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그쪽에 사는 카레이스키 고려인 이야기를 거의 처음 국내에 전한 것은 그것이 요시오카가 아닌가 한다.
그 중간에 잠깐 서울에 들었을 때 장관이 된 언론계의 친구가 그를 요정에 초대했다. 그러나 그는 명월래 집을 고집하여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본사로 들어간 그는 마이니치가 경영난에 빠지자 퇴직 순서가 아닌데도 후배들을 위해 자퇴하고 다시 한국에 와 연세대에서 한국어를 더 공부하였다. 그 후 부산에 있는 전문대에 일어 선생을 오래 했고 부산 유정이라는 수필집도 냈다. 요정보다 대포집 아주머니 이야기, 모닥불 피아노코를 함께 부르며 울렸던 한국 학생들의 애환, 골목시장 풍경 같은 것은 왕년의 민환 사회부 기자다운 묘사이다.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글 연내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다. 그는 모스크바 생활을 마치며 환송 파티에 모인 러시아 친구들에게 이런 고별의 말을 했단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배웠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 강 건너 산 넘어 그 저쪽에 있다 한다. 강 건너 산 넘어 가보니 다시 강 건너 산 넘어 그 저쪽에 있다 하더라. 인생이란 본래 그런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70년대 초 모스크바는 그때 이미 답답하고 희망을 갖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다. 모스크바 특파원을 하기 전까지 그는 일본 사회당 후보에 투표했다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험은 그를 사회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이다. 요시오카가 뉴델리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갈 때 미 국무부는 그를 한 달쯤 미국에 초청한 것이다. 나는 그때 마침 니만 언론연구원으로 하버드 대학에 있던 나를 찾아왔었다. 요시오카 특파원은 당시 한국 언론인 사이에서는 전설이었다. 살아서 전설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역시 그는 끝내 전설이었다. 몇 년 전 서울 친구들은 일본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았다. 요시오카가 별세하고 장례를 잘 치렀다는 부인의 편지와 함께 죽기 전에 요시오카 씨가 모든 정들었던 친구들을 향해 선 세상을 하직하는 인사장이 동복되어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